경찰서 조사실 안 태주는 마른 입술을 한 번 깨물었다.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맞은편에는 최현수 경위가 앉아 있었다. 최현수는 이미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태주가 아내를 마지막으로 본 시간, 이혼 이야기가 오간 이유, 세윤과 다툰 내용, 세윤이 사라진 뒤 태주의 행적. 태주는 그 질문 하나하나에 성실히 답하려 했다. 하지만 시계 초침이 움직일 때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무너져갔다. 강태주 씨. 최현수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지금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건 본인이에요. 고세윤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도 본인이고 이혼 통보를 한 사람도 본인이고 납치 직후 현장에서 사라진 사람도 본인입니다. 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제가 시간을 끌고 있다고요. 그럼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내 아내가 납치됐습니다. 태주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은 흔들렸다. 그런데 지금 형사님들은 나한테 왜 그랬냐고만 묻고 있어요. 누가 데려갔는지는 안 묻고. 최현수는 잠시 태주를 바라봤다. 그 누가 본인일 수도 있으니까요. 태주의 눈동자가 굳었다. 제가 세윤이를 데려갔다면 지금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범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말해봤자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세윤의 얼굴만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봤던 세윤의 눈.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도 끝까지 그를 붙잡으려던 눈. 분노보다 더 아픈 눈. 울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그저 태주를 바라보던 눈. 그때 조사실 밖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최현수가 고개를 돌린 순간 태주의 휴대전화가 증거물 봉투 안에서 진동했다. 최현수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발신번호는 알 수 없음이었다. 태주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맞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세윤이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 절차상 통화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맞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최현수는 휴대전화를 들고 조사실 밖으로 나가려 했다. 태주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갑이 책상 고리에 묶여 있어 움직임은 짧게 막혔다. 최현수가 돌아봤다. 앉으세요. 태주의 눈이 붉어졌다. 그 전화 한 통 때문에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우리가 합니다. 당신들이 판단해서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최현수의 표정이 굳었다. 말 조심하세요. 태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 출동이 20여 분 지연되며 범인이 도주했습니다. 그게 지금 뉴스에 나올 말입니까? 내 아내가 잡혀갔는데 당신들은 내 알리바이부터 찾고 있잖아. 그 순간 조사실 문이 열리고 장도식 팀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태주의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통화는 이미 연결된 상태였다. 강태주. 휴대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낮고 거칠었고 의도적으로 감정을 숨긴 말투였다. 태주의 몸이 굳었다. 누구야? 아내를 찾고 싶으면 와. 태주의 숨이 멎었다. 세윤이 어디 있어? 명심해. 11시까지야. 장도식이 손짓하자 최현수가 녹음 장비를 확인했다. 태주는 전화기를 빼앗듯 잡으려 했지만 최현수가 막았다. 너 누구야? 세윤이한테 손 떼면 내가. 강태주. 상대는 태주의 말을 끊었다. 내가 경찰서 안에 있으면 고세윤은 죽어. 태주의 얼굴에서 피가 가셨다. 어디로 가면 돼? 장도식이 낮게 말했다. 시간 끌어. 위치 추적 중이야. 태주는 장도식의 말을 들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세윤의 숨이 들린 것 같았다. 아니, 들었다고 믿고 싶었다. 세윤아. 대답은 없었다. 상대가 다시 말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지정한 장소로 와. 경찰 붙이면 끝이야. 주소. 내가 잘 아는 곳. 장난치지 마. 아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지 않으면 계속 거기 있어. 통화가 끊겼다. 조사실 안의 모든 시선이 태주에게 꽂혔다. 장도식은 곧장 지시했다. 기지국 확인해. 주변 CCTV 다 확보하고 강태주 씨는 여기서 대기시켜. 태주가 장도식을 바라봤다. 나를 보내주세요. 안 됩니다. 방금 들었잖습니까? 내가 여기 있으면 세윤이가 죽는다고. 범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 더 위험해집니다. 내 아내가 지금 죽을지도 모른다고요. 그래서 더더욱 당신을 못 보냅니다. 당신이 미끼인지 공범인지 아직 확정 안 됐어요.
태주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공범. 그 말이 그의 심장에 박혔다. 아내를 구해야 하는 남자에게 경찰은 공범이라는 이름을 씌우고 있었다. 그는 이해했다. 수사 절차라는 것, 의심해야 한다는 것, 그 모든 이성적인 이유를 알았다. 하지만 세윤에게 남은 시간이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알면서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었다. 최현수가 다가와 태주의 어깨를 눌렀다. 앉으세요. 태주는 천천히 앉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사님. 최현수가 그를 내려다봤다. 형사님, 가족이 납치됐어도 이렇게 앉아있으라고 할 겁니까? 최현수의 얼굴에 짧은 균열이 스쳤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태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손목을 비틀어 수갑과 책상 고리 사이의 빈틈을 확인했다. 병원에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으며 익숙해진 침착함이 돌아왔다. 뛰는 심장을 누르고 필요한 움직임만 계산했다. 밖에서는 경찰들이 분주히 오갔다. 누군가는 위치 추적을 외쳤고 누군가는 기자들이 몰려왔다고 말했다. 태주의 이름이 복도에서 흘러나왔다. 강태주 원장. 아내 납치 사건 유력 용의자. 우리 함께 병원. 이혼. 재산. 불화. 그 모든 단어가 태주를 찢었다. 그때 장도식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기자들이 벌써 왔다고. 장도식이 밖으로 나갔다. 최현수도 뒤따라 나가려다 태주를 돌아봤다. 가만히 계세요. 괜히 일 키우지 말고. 문이 닫혔다. 태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세윤아. 조금만 버텨. 내가 갈게. 태주는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바라봤다. 손을 뻗어 컵을 가장자리로 밀었다. 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유리 조각이 흩어졌다. 밖에서 막내 형사 오승택이 문을 열었다. 뭐야? 태주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손이 베었습니다. 오승택은 급히 다가왔다. 태주는 피가 나지 않는 손을 일부러 감췄다. 오승택이 확인하려 몸을 숙인 순간 태주는 의자를 밀며 몸을 비틀었다. 오승택이 균형을 잃고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다. 태주는 그의 허리춤에서 열쇠를 낚아챘다. 죄송합니다. 오승택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태주는 수갑을 풀었다. 문을 열자 복도 끝에서 최현수가 그를 발견했다. 강태주 씨. 태주는 달렸다. 잡아. 최현수의 외침이 복도를 갈랐다.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태주는 복도 끝 계단으로 몸을 던지듯 내려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11시라는 시간만 있었다. 세윤이 살아있는 시간. 세윤이 아직 기다리고 있을 시간.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태주 씨. 멈춰요. 태주는 멈추지 않았다. 1층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태주가 계단에서 내려오자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밀려왔다. 강태주 씨, 아내분 납치 사건과 관련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고세윤 이사장 실종에 직접 관련이 있으십니까? 태주는 얼굴을 가리고 지나가려 했다. 그때 누군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태주 씨? 고개를 돌린 태주의 눈앞에 차명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이 차 있었다. 흰 가운 위에 코트를 걸친 채 눈에는 걱정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경찰이 찾고 있어요. 비켜. 태주 씨. 비키라고 했어. 차명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세윤 선배 일 때문에 이러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나가면 진짜 끝이에요. 당신이 범인으로 몰린다고요. 태주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여기 있으면 세윤이가 죽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누가 한 말인데요? 납치범. 차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럼 경찰하고 같이 가야죠. 경찰은 나를 안 보내. 그래서 도망가겠다고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답 없는 얼굴이 차명희에게는 더 잔인했다. 태주 씨.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에요. 맞아. 태주가 낮게 말했다. 나 지금 제정신 아니야. 세윤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어. 차명희는 그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그럼 나도 같이 가요. 태주는 그녀를 바라봤다. 안 돼. 혼자 가면 더 위험해요. 명희야. 차명희의 눈빛이 멈칫했다. 오래전 대학병원 시절 이후
태주가 그렇게 부른 적은 거의 없었다. 이번엔 내가 세윤이한테 가야 해. 그 말에는 차명희가 끼어들 수 없는 선이 있었다. 그녀는 손을 놓았다. 태주는 그대로 로비를 빠져나갔다. 밖에서는 최연수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달려왔다. 강태주 씨, 멈추세요. 태주는 주차장 쪽으로 뛰었다. 기자들이 따라붙고 경찰들이 뒤엉키고 누군가 넘어졌다. 태주는 주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 병원 관계자 차량 한 대의 문을 열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직원이 놀라 소리쳤다. 원장님, 내려요. 네. 내리라고. 직원은 겁에 질린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태주는 운전석에 올라탔다. 최연수가 차 앞을 막아섰다. 내리세요. 태주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비켜요. 이러면 진짜 체포됩니다. 이미 범죄자 취급받고 있잖아요. 강태주 씨. 내가 경찰서에 있으면 세윤이 더 위험해져요. 최연수는 흔들렸다. 태주의 눈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보내줄 수는 없었다. 보내줄 수 없습니다. 태주는 시동을 걸었다. 그럼 막아요. 차가 움직였다. 최현수는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 몸을 피했다. 태주의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따라붙었다. 그 시각 어딘지 알 수 없는 낡은 공간 안에서 세윤은 의자에 묶인 채 고개를 들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선명했다. 눈앞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다. 그 위에는 모래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모래는 천천히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빨간 모자를 쓴 소녀가 들어왔다. 세윤은 순간 숨을 삼켰다. 소녀는 10살 남짓해 보였다. 하지만 그 눈은 아이의 눈처럼 맑지 않았다. 아무 감정 없이 세윤을 바라보던 소녀는 테이블 위 모래시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사모님. 세윤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너 누구니?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가 어디야? 누가 시켰어? 소녀는 세윤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사모님한테 남은 시간이에요. 세윤의 눈이 모래시계로 향했다. 이 모래시계 다 떨어지면. 소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사모님 죽는 거예요. 세윤은 몸을 움직여 밧줄을 풀어보려 했다. 하지만 손목은 더 조여들 뿐이었다. 소녀는 그런 세윤을 가만히 바라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세윤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빨간 모자를 쓴 여자아이 그림. 세윤의 시선이 그림에 박혔다. 그림 속 아이는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뒤에는 나무가 있었고 나무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평범한 동화 그림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했다. 아이의 바구니 안에는 빵이 아니라 병원 명찰이 들어있었다. 우리 함께 병원. 세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거. 소녀가 말했다. 아줌마가 잊어버린 이야기래요. 누가? 원장님이요. 강태주?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세윤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감각이 내려앉았다. 소녀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세윤이 다급히 불렀다. 잠깐만. 너 이름이 뭐야? 소녀는 문 앞에서 멈췄다. 빨간 모자. 진짜 이름을 말해줘. 소녀는 세윤을 돌아보지 않았다. 이름을 잃어버렸대요. 문이 닫혔다. 세윤은 무릎 위에 그림을 내려다봤다. 빨간 모자. 병원 명찰. 검은 그림자. 그리고 그림 한쪽 구석에 작게 적힌 숫자. 세윤은 눈을 감았다 떴다. 머릿속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올라오려 했다. 우리 함께 병원. 어린아이. 비 오는 날. 울고 있던 여자. 누군가의 손. 그리고 아버지 고동찬의 낮은 목소리. 세윤아. 오늘 일은 잊어. 세윤의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 아버지가 뭘 숨긴 거야? 한편 우리 함께 병원 회장실에서는 고동찬이 뉴스를 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경찰서를 빠져나가는 태주의 모습이 반복해서 흘러나왔다. 최수경은 소파에 앉아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었다. 저 사람 결국 도망쳤어요. 고동찬은 말없이 리모컨을 내려놓았다. 최수경이 그를 바라봤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세윤이가 납치됐는데 사위라는 사람이 경찰서에서 도망쳤다고요. 이게 정상이에요. 고동찬은 천천히 일어났다.
태주는 세윤이를 해칠 사람이 아니야.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아. 최수경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은 늘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알아. 괜찮아. 아무 일 없어. 그래서 지금 우리 딸이 어디 있는데요? 고동찬의 얼굴이 굳었다. 최수경은 그 굳은 얼굴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수경아. 세윤이 납치된 게 단순한 사건 아니죠. 태주 때문만도 아니고. 고동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수경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 또 병원 지키려고 세윤이 희생시키는 거면 이번엔 나 당신 용서 안 해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고 최치웅이 들어왔다. 그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병원 앞에 기자들이 더 몰렸습니다. 경찰도 곧 다시 올 것 같습니다. 고동찬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내부 자료 전부 정리해. 최치웅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느 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동찬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건 전부. 최수경이 고동찬을 쏘아봤다. 지금 세윤이가 아니라 자료 걱정하는 거예요. 고동찬은 대답하지 못했다. 최치웅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복도 밖, 문틈 너머에서 차명희가 그 말을 듣고 있었다. 외부로 나가면 안 되는 것. 그 말이 그녀의 귀에 박혔다. 차명희는 조용히 뒤돌아섰다. 병원 복도 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빨라졌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다. 파일 표지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다. 다만 작은 빨간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다. 빨간 모자. 차명희는 파일을 열었다. 오래된 상담 기록지, 폐기 처리된 환자 명단, 그리고 어린아이의 그림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에는 빨간 모자를 쓴 아이가 그려져 있었다. 차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왜 다시 나와? 그녀는 급히 휴대전화를 꺼내 태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이 이어졌다. 맞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차명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태주씨, 그곳에 가면 안 돼요. 그때 진료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멈췄다. 차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이 열렸다. 노만이가 서 있었다. 그는 평범한 회색 점퍼 차림이었다. 손에는 낡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어색할 만큼 정중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차명희 선생님. 차명희는 파일을 황급히 덮었다. 누구세요? 노만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상담 예약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은 진료가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만이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도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차명희는 책상 아래 비상벨 쪽으로 손을 내렸다. 노만이가 웃었다. 그거 누르면 선생님도 곤란해지실 텐데요. 차명희의 손이 멈췄다. 노만이의 시선이 책상 위 파일로 향했다. 빨간 모자. 차명희의 눈이 커졌다. 노만이는 조용히 말했다. 그 아이 아직도 기억하시네요. 차명희는 뒷걸음질 쳤다. 당신 누구야? 노만이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졌다. 기억 못하는 척하는 사람들한테 이름을 말해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가요. 그때도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없던 일로 하자고. 차명희는 숨을 삼켰다. 노만이는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모래시계였다. 차명희의 눈빛이 무너졌다. 노만이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엔 누가 먼저 기억해낼까요? 강태주일까요? 고세윤일까요? 아니면 선생님일까요? 차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았다. 당신이 세윤 선배를. 노만이는 말을 끊었다. 아직 살아있습니다. 차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러는 거예요? 노만이는 차명희를 바라봤다. 누군가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봐야 하니까요. 뭘요? 노만이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다. 완성된 결혼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진료실을 나갔다. 차명희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한 몸을 책상에 기대 겨우 버텼다. 그녀는 태주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연결됐다. 태주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다. 명희야. 나 지금 바빠. 태주씨, 듣기만 해요.
빨간 모자, 그거 세윤 선배 납치랑 관련 있어요. 태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도로 위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물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병원에 기록이 있어요. 오래전에 폐기된 기록. 고동찬 병원장님이 숨긴 사건 같아요. 무슨 사건? 차명희는 파일을 내려다봤다. 어린 여자아이. 우리 함께 병원. 그리고 사라진 보호자. 태주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다. 그 순간 휴대전화에 다른 전화가 끼어들었다. 알 수 없음. 태주는 차명희에게 말했다. 끊어야 해. 태주씨, 혼자 가면 안 돼요. 내가 세윤이 구해야 돼. 태주는 전화를 끊고 알 수 없는 번호를 받았다. 이번에는 수영의 목소리였다. 늦으면 끝이야.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너 누구야? 아내를 살리고 싶은 사람. 그걸 믿으라고. 지금 너한테 나 말고 믿을 사람이 있어?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영이 말했다. 장소 보냈다. 11시까지 와. 경찰 달고 오면 고세윤은 못 나온다. 휴대전화에 주소 하나가 도착했다. 태주는 화면을 확인했다. 낡은 장례식장. 지금은 폐업한 곳. 우리 함께 병원에서 멀지 않은 외곽이었다. 태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곳은 세윤과 처음으로 장례를 함께 치렀던 곳이었다. 세윤의 오빠가 죽었던 날. 세윤이 처음으로 태주의 손을 잡았던 날. 태주가 세윤에게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었던 날. 왜 하필 거기야? 태주는 차를 돌렸다.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도로 위, 그의 휴대전화에 세윤의 영상이 도착했다. 태주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열었다. 세윤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말라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고 아주 힘겹게 말했다. 태주씨. 태주의 눈이 젖었다. 세윤아. 영상 속 세윤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 잠시 옆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오지마. 태주의 숨이 멎었다. 세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말을 이었다. 이건 당신을 부르는 함정이야. 태주씨, 오면 안 돼.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태주는 휴대전화를 붙든 채 움직이지 못했다. 오지 말라는 세윤의 말.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겨진 두려움. 태주는 알았다. 세윤은 자신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보다 태주를 살리려는 여자였다. 태주는 휴대전화를 조수석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미안해, 세윤아. 그는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번엔 내 말 못 들어. 차는 장례식장을 향해 달렸다. 같은 시각 성진경찰서에서는 난리가 났다. 장도식은 책상을 내려치듯 서류를 밀어냈다. 강태주 차량 위치 잡아. 최연수가 들어왔다. 외곽 방향으로 빠졌습니다. 폐업한 세운 장례식장 쪽입니다.